밤이다. 아이들 방문을 조심히 닫고 나오면 집 안이 유난히 고요해진다. 낮에는 들리지 않던 냉장고 소리, 에어컨 바람 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린다. 아이들 숨소리가 일정해졌다는 건 하루가 무사히 끝났다는 뜻이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 한쪽이 조금 놓인다. 그 시간에 나는 노트북을 켠다. 차트를 연다. 하루 종일 세상은 시끄러웠지만 차트는 말이 없다. 누가 옳다, 누가 틀렸다. 어디가 위기다, 어디가 기회다. 그런 목소리는 없다. 그저 숫자로만 자기 생각을 말한다. 그래서 나는 차트를 좋아한다. 감정이 없기 때문이다. 요즘 그 숫자들 사이에서 이상한 장면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금은 계속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몇 번이나 고점을 다시 썼다. 차트가 위로 열려 있다. 조정이 와도 깊지 않고 눌림이 와도 금방 회복한다. 마치 나는 여전히 안전하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위기 속에서도 불확실성 속에서도 금은 자기 자리를 지킨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아직도 이전 고점을 한참 아래에서 맴돌고 있다. 한번 치고 올라갈 듯 하다가도 다시 눌리고 기대가 생길 때쯤 조용히 식는다. 같은 시장인데 같은 시간인데 분위기가 전혀 다르다. 사람들은 말한다. 금은 강하고 비트코인은 약하다. 겉으로 보면 그 말은 틀리지 않아 보인다.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은 결론은 이미 정해진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나는 감정을 잠시 접어두고 숫자를 직접 계산해봤다. 막연한 인상이 아니라 실제 움직임이 어떤지 퍼센트로 확인해보고 싶었다. 차트를 확대하고 저점을 잡고 고점을 찍어본다. 그 순간부터 이야기는 조금 달라지기 시작한다. 시장은 늘 느낌으로 판단하게 만들지만 나는 느낌보다 숫자를 먼저 믿는다. 그리고 숫자를 보면서 다시 생각한다. 이건 단순한 강세와 약세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과 구조의 문제일지도 모른다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작년 하반기 저점 기준으로 보면은 금은 거의 40에서 50% 가까이 올랐다. 이건 과장이 아니다. 특정 저점 기준으로 보면 충분히 가능한 수치다. 하지만 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어디서부터 재느냐에 따라 이야기는 달라진다. 가장 낮았던 구간에서 보느냐, 중간에 잠깐 눌렸던 자리에서 보느냐, 아니면 다시 오르기 직전에서 보느냐에 따라 보이는 그림이 달라진다. 같은 차트인데 시작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강해 보이기도 하고 과해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나는 숫자의 크기보다 흐름의 방향을 본다. 기준점이 바뀌면 퍼센트도 바뀐다. 사람들은 퍼센트를 본다. 나는 구조를 본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다. 고점 대비 40% 넘게 빠졌던 구간 실제로 있었다. 66,000달러를 회복하기 전 마이너스 40% 이상 낙폭이 나온 시점도 있었다. 그러니까 금은 50% 상승, 비트코인은 43% 하락. 이 문장은 숫자만 놓고 보면 틀렸다고 말하기 어렵다. 문제는 그 숫자 위에 사람들이 얻는 감정이다. 금은 안전하다. 비트코인은 끝났다. 시장은 언제나 단순한 문장을 좋아한다. 하지만 돈의 흐름은 단순하지 않다. 나는 항상 M2 통화량을 먼저 본다. M2 통화량은 월간 지표다. 비트코인처럼 매일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단기 차트만 보면은 둘은 아무 상관없어 보인다. 하지만 시간을 늘려보면은 다른 그림이 보인다. 나는 이렇게 본다. 비트코인이 오늘 오르고 내리는 걸 M2 통화량과 바로 비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M2 통화량은 한 달에 한 번 움직이는 숫자이고 비트코인은 매일 흔들리는 자산이기 때문이다. 하루 움직임과 한 달 단위 흐름을 같은 속도로 비교하는 건 애초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을 지금의 유동성과 붙여보지 않는다. 대신 3개월 전 혹은 6개월 전의 돈 흐름을 본다. 돈은 한 번에 움직이지 않는다. 보통 이런 순서다. 먼저 시장에 돈이 늘어난다. 그 다음 주식이 반응한다. 기술주가 오르고 위험자산 선호가 살아난다. 그 다음에야 비트코인으로 돈이 흘러온다. 비트코인은 유동성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몇 달 전 방향을 반영하는 자산일 때가 많다. 그래서 나는 묻는다. 지금 돈이 늘고 있나? 이 질문보다 몇 달 전부터 돈의 방향이 바뀌었나? 이 질문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시장은 늘 뒤늦게 깨닫는 사람에게 비싸게 판다. 그리고 달러를 본다. 달러가 강하면 위험자산은 숨을 고른다. 실질 금리가 높으면 레버리지는 줄어든다. 돈이 늘어도 속도가 붙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하나의 숫자에 기대지 않는다. 유동성, 달러, 금리 이 세 가지를 같이 본다. 그리고 하나 더. ETF 자금 흐름. 돈이 늘어도 ETF로 자금이 안 들어오면 비트코인은 늦게 움직인다. 유동성은 바람이고 ETF는 돛이다. 바람이 불어도 돛이 접혀 있으면 배는 나아가지 않는다. 최근 하루 2억 5천만 달러 넘는 ETF 순유입이 들어온 날이 있었다. 충분히 의미 있는 숫자다. 하지만 나는 하루에 흥분하지 않는다. 거래일 누적이 플러스인지 본다. 2에서 4주 누적이 돌아서는지 본다. 왜냐하면 가격의 엔진은 결국 자금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또 하나를 본다. 금 대비 비트코인의 힘이다. 비트코인이 진짜 강세로 돌아서려면 달러 가격만 오르면 안 된다. 금보다 강해져야 한다. 비트코인 가격을 금 가격으로 나눈 비율. 이 비율이 올라가야 비트코인이 금보다 강한 자산이 된다. 지금은 금이 먼저 앞서가고 있다. 비트코인이 반등해도 금이 같이 오르면 상대적인 힘은 살아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가격 돌파보다 상대 강도 반전을 먼저 본다. 진짜 추세 전환은 상대적인 힘에서 먼저 시작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괴리다. 금과 비트코인의 괴리, 주식과 비트코인의 괴리. 이 괴리가 영원히 유지될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괴리가 반드시 상승으로 복귀한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시장은 확률의 게임이다. 약속의 공간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상당한 상승 여력이라는 말도 조심해서 받아들인다.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확정은 없다. 나는 오늘도 이 세 가지를 본다. 몇 달 전부터 시작된 유동성의 방향, 금 대비 비트코인의 상대적 힘, 그리고 ETF 누적 자금 흐름. 이 세 개가 동시에 돌아서면 그때가 진짜다. 지금은 준비 구간일 수도 있다.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조급해하지 않는다. 시장은 조급한 사람의 돈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준다. 나는 아이들에게 이 태도를 남기고 싶다. 확신이 아니라 검증,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 소음이 아니라 구조, 그리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인내. 오늘도 차트를 끄기 전에 한 번 더 숫자를 본다. 상관계수 하나에 흔들리지 말자. 하루 유입에 흥분하지 말자. 가격 반등을 추세 전환으로 착각하지 말자. 구조가 돌아서는지 확인하자. 나는 오늘도 조용히 기록한다. 이건 수익률의 기록이 아니라 태도의 기록이다. 그리고 그 태도가 결국 자산이 된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느리지만 단단한 투자를 이야기합니다. 아빠의 투자 일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 채널은 아빠의 투자 일기를 공유합니다.